저희가 오늘 이 화상으로 초대한 강좌 내용이 2020년 최신 트렌드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매달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이 마케팅 같아요. 홍보하는 거. 그러니까는 뭐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런칭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알릴 만한 곳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뭐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열심히 발로 뛰면서 알린다 그러더라도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릴 공간이 없을 겁니다, 아마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나, 그리고 확보한 고객을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만 그들을 내가 내 고객으로 유지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 이름은 임성빈이고요. 한국 SS 마케팅 연구소의 1인 사업가입니다. 이 SNS 강의 컨설팅 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고요. 강의 컨설팅 뭐 대행, 그리고 지금은 조그만 쇼핑몰까지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고 블로그 2개가 있고 카페가 제 메인 플랫폼이고요. 인스타그램 3개가 있고 유튜브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 채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뭐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채널들을 저도 지금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하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제품을, 내 좋은 이 솔루션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데, 그리고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물건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그렇게 내가 알 만한 사람들, 내 물건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 구매해 줄 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그런 부분을 오늘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신 대표님들 경우에 블로그 하시고 페북 하시고 이것저것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 효과가 없다고 그러세요. 블로그라는 건 아시다시피 한 번 쓸 때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는 고단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이 잘 돼야만 상위에 떠서 유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 좀 힘든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배우셨지만 개인 계정 통해서 물건이 판매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되게 힘들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라는 게 있는데 페이스북 광고도 배우셨겠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페이지를 만들었지만은 페이지에 팬을 모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검색이 안 되면 유입이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페이스북 개인 계정과 페이지에서도 그렇게 내가 기대할 만한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는 게 현실 같아요.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다 그러더라도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스타그램 내에서도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뭐 하루에 2번, 3번 사진을 올려봤자 그렇게 효과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은 분이시더라고요. 유튜브는 많이들 보시죠. 저도 유튜브는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유튜브 뭐 개나 소나 다 하는데 지금 내가 들어가 봤자 레드오션 아니냐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만 실제 사업하는 분들이 직접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100명의 사업하는 분들한테 유튜브 하세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채 10명도 유튜브를 안 합니다. 하고 있어도 뭐 1년에 한두 번 올리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는 아마 대표님들의 사업을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시켜줄 그런 채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유튜브는 육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가 없는 분들이 많으시죠. 홈페이지를 한다 그래도 유입이 안 되죠. 예, 키보드로 검색했을 때 검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하고 이것저것 다 해도 유입이 많지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사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입이 안 돼요. 유입이 100명, 1000명이 돼야 그 중에 구매 전환율이 1%, 2%가 나올 텐데 유입 자체가 안 되니까 구매 자체도 일어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시대거든요. 지난달에 태권도장 하시는 부산의 대표님이 수업 들으셨는데 관원들이 안 모인다 그럽니다. 그리고 영어 학원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안 모이고요. 아무튼 사람을 보고 비즈니스하는 그런 모든 업종들이 매출이 90% 이상들이 다 감소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회사들이 이제 뭐 줌을 활용한 화상으로 뭔가를 판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효과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채널에 유입이 많이 되지 않으면은요, 내 비즈니스를 알리는 공간이 줄어드는 것들이죠. 그렇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이런 SNS는 필요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예, 잠시 후에 나올 이거와 별개인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업이라는 게 내가 먼저 내 고객한테 제안을 해서 거래가 성사되는 것 같아요. 그죠? 고객이 먼저 나한테 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내 물건을 구매했었던 사람이 인식이 좋아서 구매한다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내 제품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네 물건 사자 라고 먼저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먼저 내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제안을 해서 거래가 성사되는 그런 기브앤테이크가 바로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사람들한테 뭔가 제안할 건덕지를 만들어 놓고 그 제안을 할 수 있는 타깃들을 고르는 게 무척 중요하겠죠. 블로그의 경우에는 그게 키워드 검색이겠고요. 페이스북 경우에는 타겟팅 광고겠죠. 유튜브는 구독자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내 고객들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그런 영상인데 금을 채취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 잘 보이시죠? 이 화면에 보시면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시면 사금이 나올 만한 그런 구멍들을 많이 파서 거기에 이거 도래를 집어넣어서 사금을 채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금이 나올 만한 그런 구멍들을 골라서 거기를 많이 파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금이 나올 만한 곳이 10군데라 그러면 10군데에 다 구멍을 파서 사금을 채취하는 그런 과정으로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크게 흙을 같이 파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사금을 걸러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조그만한 금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금이 나올 만한 곳에다가 그물을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의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이 사람 좋아할 만한 뭔가를 던져줘서 보이게 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으로 연동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사금 채취하는 그런 방법을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향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딘가에 뭔가 있을 만한 그런 곳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객이 어디에 있을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그런 경우에는 검색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타겟팅 광고가 가장 적당할 겁니다. 그 부분도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아시죠? 예, 뭐 강에다가 양식장 크게 지어서 먹이를 주고 생선을 키우는 겁니다. 고기들을. 그러면 그 개들이 잘 자라서 우리가 성장한 다음에 비싼 값으로 시장에다가 파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걸 우리가 가두리 양식장이라 그럽니다. 저도 소비자고 여러분들도 소비자일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특정 어떠한 기업에서 우리들한테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 줄게 라는 제안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메일 주소나 내 전화번호를 기꺼이 제공하고 그들이 주는 무언가를 아마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화상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저한테 준 게 있죠. 저한테 성함을 주셨고 전화번호를 주셨고 이메일을 주셨고 거주 지역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업하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가 무료로 준다 그러니까 기꺼이 본인들의 정보를 저한테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이루어진 거죠. 즉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제안할 만한 뭔가 있었고 그 제안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귀한 정보를 저한테 준 거죠. 이게 타겟을 모으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의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제안을 하시고 그들의 정보를 받아서 그들을 가두리 양식장에 모아놔서 그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주면서 그들이 내 물건을 사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자. 그렇게 비유해서 보여드린 게 가두리 양식장이었고 타겟을 고르는 거는 사금 채취하는 그런 과제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요. 가두리 양식장에 여러분들의 제품을 살 만한 사람들을 가둬라.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비즈니스는요. 잠자는 동안에도 마케팅이 자동으로 굴러가서 통장에 자동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가 제 최고의 비즈니스 방법입니다.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여러분의 타겟을 모아서 가두 양식장에 가둬서 그들한테 자동으로 뭔가를 제시하면서 그들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빼내서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거를 자동으로 해보자. 그럼 내가 자는 동안에도 마케팅이 자동으로 굴러가서 내 통장에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지금이 기업들과 마케팅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고객들이 내 물건을 구매할 때 그냥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죠. 예, 일정한 과정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기의 사회를 우리가 산업사회라고 그랬습니다. 4대 매체하고 기타 매체가 포함되는 부분들인데 처음에 기업들은 우리들의 제품을 나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인식한 다음에 재미가 없으면 거부하고요. 재미가 있어야만 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욕구가 생성이 됩니다.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걸 기억을 해요. 기억한 다음에는 액션이 들어갑니다. 액션이 뭐냐면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포함해서 전화한다거나 카톡한다거나 문자한다거나 그 실질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을 액션이라 그럽니다. 이 5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내 물건을 인식을 하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아이드마 이론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조금 더 시대가 발전하면서 정보화 사대로 접어듭니다. 이거는 4대 매체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 검색 매체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산업사회에서는
처음에 인식이었는데 지금은 주목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로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주목을 받아야 되고요. 역시 인터레스트가 항상 들어갑니다. 컨텐츠에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컨텐츠, 즉 흥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약아져서 조사가 들어가죠. 서치한 다음에 뭔가를 구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물어보겠죠. 전화한다거나 문의한다거나 구매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를 내 친구들한테 이제 쉐어가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쉐어가 우리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내가 강의를 한다 그러면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그들의 지인들한테 야, 그 강의 좋더라. 너도 들어봐. 라고 좋은 쪽으로 피드백을 해주면은 가장 좋은 거고요. 야, 그 강의 들어봤는데 개판이더라. 그 피드백이 부정적이다. 그럼 그야말로 비즈니스가 개판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쉐어가 됐을 때 그게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아이사스 이론이라는 부분으로 말할 수가 있고요. 지금의 시대는요, 감성사회입니다. 감성사회. 예. 작은 단어 하나에, 작은 몸짓 하나에, 작은 영상 하나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예.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고, 마케팅도 감성 마케팅으로 지금 더 좁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4대 매체하고 인터넷 검색 매체, 그리고 바이럴 매체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역시 재미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콘텐츠에. 그리고 역시 조사가 들어갑니다. 조사 뒤에 액션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비교를 합니다. 왜 싸지? 왜 비싸지? 그 뭐가 문제일까? 그런 다음에 검토가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액션이 일어납니다. 구매 포함해서 문자라든가 문의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쉐어가 들어갑니다. 이 7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는 내 물건 하나를 구매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즉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정보를 서치한 후에 내 블로그, 내 카페, 뭐 지식이, 뉴스 이런저런 것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내 물건을 결정하는 거죠. 물건 하나 팔기가 진짜 치사하고 힘든 세상 같아요. 지금의 세상이. 지금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물건이 구매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우리들이 되게 힘들고 더 마케팅 자체가 정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한테 제품 하나 팔기가 힘들어졌는데 이게 우리 사업자한테는 과연 위기일까 기회일까 이 부분을 판단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단군 이래로 지금이 돈 벌기 가장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위기인가 기회인가가 갈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해도 오프라인 강의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의 수입이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상 강의입니다. 저는 이 화상 강의로 여러 가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강연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놨던 그런 영상 자료나 PDF 자료들을 인터넷 어딘가에서 뿌리면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뿌려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결제를 통해서 제 통장에 입금되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대표님들도 우리 업종은 비대면 시대에 이런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영상은 맞지가 않아 라고 치부하시기 전에 길을 찾으시면은요 분명히 어딘가 길이 보일 것 분명히 길이 보일 겁니다. 마케팅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의 그 생존도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 마케팅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디지털 마케팅 쪽입니다.
전통적 마케팅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매체 그리고 5개 매체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예, 전통적 마케팅을 ATL과 BTL 두 가지가 있는데 ATL이라는 거는 예, 일방적으로 고객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ATL 광고라 그럽니다. 즉 TV 광고, 뭐 라디오 광고, 신문, 잡지, 인쇄 이런 것들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매체거든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바로바로 줄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좀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뿌리는 그런 광고를 ATL, BTL 광고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BTL은 흔히 말하는 입체적인 것들, 오프라인 매장, 상품 배열이라든가 컨퍼런스 같은 거, 전시회, 프로모션, PPL, 5개 광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BTL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ATL과 BTL을 전통적인 마케팅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죠. 많은 시대가 바뀌고 발전함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해지고 소비자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대량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4대 매체 영향력이 감소가 됐죠. 우리 TV 많이 안 봅니다. 잡지 많이 안 봐요. 신문 많이 안 봐요. 뭘 많이 보죠? 예, 우리 핸드폰으로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비자와의 접촉이 아주 잦은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하루 중에서 스마트폰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마케팅을 모바일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딱 맞을 겁니다. 우리는 메일 확인도 모바일로 하고 쇼핑도 모바일로 하고 거의 90% 이상의 생활을 모바일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따라 소비 트렌드도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소유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자랑했다 그러면 지금은 소유가 아니고 경험했다는 거에 행복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통해서 남에게 보이는 것을 행복을 느끼는 경우보다는요, 내가 해봤어. 그거 먹어봤어. 난 그거가 좋아. 해서 거기에 경험에 느끼는 그런 거에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2011년 정도에 마크 안드레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갈 것이다. 무게 중심이 딱 맞았죠. 그래서 제조업이 견인했었던 사회상이 스마트 팩토리와 공유 경제,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금은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 트렌드를 모르는 회사의 대표님들이 이런 디지털 쪽으로의 변화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제가 강의를 하다 보게 되면은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온라인 쪽에 아무런 액션도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블로그도 안 하시고 SNS도 전혀 안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을 좀 장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입니다. 대면 시대가 아니라 온라인 시대죠.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5.5인치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지금 이 화면도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통해서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그만큼 스마트폰은 우리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런 기기로 활용이 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글 그러면 물건을 어떤 제조해서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제조 업체도 아니잖아요. 근데 구글에서도 지금은 자동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지금은 모든 기업이 IT 기업이 되고 제조회사가 IT 기업이 되고 IT 기업이 제조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구분이 없고 크로스오버라 그러죠. 서로 병행하며 돌아가는 게 지금의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프라인 영업하시는 분들 온라인 안에서도 뭔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오프라인 병행한다 그러면 더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 주 사업 플랫폼은 SNS에 대한 그쪽 사업인데 제가 지금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차후에 뭘 할 거냐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오프라인 매장에다가도 전시할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직접 보고 쇼해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후에 온라인몰에 있는 것들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장시켜서 온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그런 사업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크로스오버 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가? 1차적으로 저희 사업하는 분들은 내가 만든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뭔가 공장 하나를 꾸며놔야 돼요. 그게 웹사이트,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 혹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크리에이티브한 내 정보를 담아둘 수 있는 공간, 그거를 만들자 이거죠. 그리고 앞에서 웹사이트와 블로그로 만들었던 거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SNS라고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말하는 거죠.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저장한 것들을 내가 운영하는 SNS로 널리 쉐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꼭 구축을 해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홈페이지와 그리고 블로그 등 돈이 안 들어가는 이 채널로 유입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광고라는 매체를 통해서 유입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블로그 방문자 별로 없어, 페이스북도 친구들이 별로 없어, 유튜브도 안 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없어, 이럴 경우에는요, 내 물건을 알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광고 비용을 써서 유입을 이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 이거 한다는 사실을 모를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네이버 광고보다는요, 페이스북 타겟팅 광고가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도요,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 광고가 바로 효과적인 게 페이스북 광고라는 겁니다. 왜 페이스북 광고냐? 페이스북 광고는 다 아시다시피 지역 타겟팅, 연령 타겟팅, 성별 타겟팅, 관심사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광고가 바로 페이스북 광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글 광고도 효과 좋죠. 저희 중에서 젊은 층이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요, 유튜브 광고가 효과가 큽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그러면 유튜브 광고의 경우에는 구글 광고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자연적으로 유입이 안 될 경우에는 광고를 통해서 유입을 시켜야만 됩니다. 유기적으로도 안 되고 광고도 안 해. 그럼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벌려면은요, 돈을 좀 써야 돼요. 어디다가 타겟팅이 가능한 매체에다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앞에 이거를 통해서 확보된 앞에 보여드렸던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들한테 확보된 이메일이 있다 그러면 이메일 마케팅, 핸드폰 번호가 있다 그러면 문자 마케팅, 이거를 병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의 생각에 이메일 마케팅 그거 돼? 요새 누가 해?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것도 이메일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과 그리고 대행사들이 하고 있는 마케팅이 이메일 마케팅하고 문자 마케팅입니다. 우리 근데 오해하고 있죠. 문자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 스팸이잖아.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앞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폼이 있잖아요. 그 폼 안에는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뭔가를 보내줄 수 있도록 허락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거는
스팸이 안 되고 개인정보법에 안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이 원할 만한 것을 던져주고 그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들한테 이메일과 문자로 마케팅을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고 오늘 그 내용이 담아있던 얘기죠. 이메일 마케팅과 문자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뿌리는 게 법에 걸리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정보 줬잖아요. 그건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확보된 개인 고객들을 이메일과 문자로 마케팅을 하자는 얘기죠. 꾸준하게. 또 하나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또 쇼핑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서 챗봇이라는 채팅 창이 있잖아요. 예, 톡 채널처럼 그런 것 반드시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확보된 그런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고요. 문자를 보내는데 한 번 보낼 때마다 막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보낼 메일 내용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메일은 내일 가. 두 번째 내용의 메일은 모레 가. 세 번째 내용의 메일은 3일 뒤에 가. 이렇게 내가 고객한테 보낼 컨텐츠를 미리 몇 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보내줘야 돼요. 미리 만들어 둔 거를. 그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마케팅 자동화라 그럽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메일이고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문자도 마찬가지로 보낼 내용들을 미리 써놓은 다음에 이 첫 번째 문자는 내일 가, 두 번째 문자는 모레 가. 이런 식으로 미리 세팅을 해두는 거죠. 이렇게 세팅해 둔 거를 내가 자동적으로 뿌려주면 돼요. 그걸 우리가 마케팅 자동화라 그럽니다. 그것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홍보가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통장에 처음에 소액이겠지만 결제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또 이런 거 있죠. 우리 뭔가를 보다가 이탈하려 그러면은 창이 뜹니다. 진짜 떠나시게요? 이 좋은 정보를 받으세요. 단 이메일 주세요. 이게 뜹니다. 지금의 기업들은요, 내 페이지까지 온 사람들을 떠나보내기가 싫어요. 왜? 어떻게 유입된 고객인데 떠나보냅니까? 그래서 좋은 미끼를 줄 테니까 정보 좀 줘. 라고 애를 태우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략을 좀 말해볼까요? 어떤 게 있나? 예. 마케팅에서 메시지라는 거는요, 고객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의 핵심 가치를 부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제품이 어떤 불편을 해소해 줄 수가 있는지, 어떤 이익을 당신한테 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메시지의 내용이겠죠. 그리고 쉬워야 돼요. 예. 불필요하거나 혼란을 주는 내용을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힘든 전문가적인 단어라 그러더라도 그걸 풀어줘야 돼요. 가장 좋은 컨텐츠는요. 유치원생들도 봐도 이해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컨텐츠 검색이 쉽도록 UI와 UX를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고객은요. 그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제품이 가지고 있는 내 주관적인 경험, 스토리, 감성을 구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가 않으시다는 얘기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년비 갚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비대면 시대에서 이메일과 문자를 할 때 그러는 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쇼핑을 막 하다가 뭔가를 보다가 근데 구매할 고객의 90% 이상은요 아직 구매할 준비가 안 됐다 그럽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제가 서울과 대구와 부산에 이런 강좌를 열고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디 시청할까 어디 할까 결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물건을 팔 때는요
그 10%는 정했다 그러지만 90%는 정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 90%한테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하셔야 돼요. 프로모션. 예. 광고를 통해서 유입을 시킨다거나, 그렇죠. 내 타겟이 있을 만한 공간을 찾아가지고요. 그래서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해야 돼요. 두 번, 세 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타겟의 눈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 전략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팔 때는 그냥 파는 게 아니죠. 이 물건은 누가 쓰면 가장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만들 겁니다. 예, 그게 바로 고객 페르소나예요. 내 물건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고 연령대가 몇 살 정도 되고 그 사람의 관심사는 뭐가 될 것이다. 이거를 정한 다음에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으니까 네가 누구지 모를 때 신제품이나 신규 브랜드 마케팅을 집행할 때 우선적으로 고객 페르소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고객 페르소나가. 근데 많은 회사들, 많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고객 페르소나를 안 정해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걸 글로 써야 되는데 내 고객 페르소나를 글로 쓰고 이미지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머리만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고객 페르소나를 파일로 만들으세요. 텍스트, 이미지, 영상으로요.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뿌려야 됩니다. 왜? 뭐의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까요. 경우의 수가 많을 때 확률이 커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입된 고객과 목표 고객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리스타트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 단기간 동안에 제품을 만들어서 성과를 측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켓에 나오기 전에 일부 타겟들한테 물건을 뿌려서 피드백을 얻는 겁니다. 여기에서 피드백의 확률이 70% 이상 나오잖아요. 부정적인 게. 그럼 그 제품은 버리셔야 돼요. 근데 피드백이 나왔는데 70% 이상이 좋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솔루션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미리 테스트하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을 리스타트라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 채널이 달라지는 건 우리가 다 이제 알았을 겁니다. 예, 디지털 마케팅으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마케팅을 주도하는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예,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큰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1인 사업자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기술은 목적이 아니고 도구잖아요. 예, 사람의 감성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 그런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업자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많은 1인 사업자분들이 데이터 그러면 되게 어려워 생각합니다. 숫자가 보이면 되게 힘들어해요. 분석이라는 말 자체가. 근데 우리는 통계는 숫자잖아요. 숫자를 봐야 돼요. 숫자를 보고 이해를 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개인 사업자분들도 구글 애널리틱스라든가 네이버 애널리틱스 그런 통계 같은 것들을 많이 모아서 분석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능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왜 필요하느냐? 고객이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객을 더 잘 이해하기인데 가장 좋은 게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 더 많이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객 전화번호가 많이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문자 안 보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좋은 정보 담은 문자를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시장은 경쟁의 승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는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 이게 불편해.
네 제품으로 해소할 수가 있어? 예. 소비자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돼요. 그게 승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고객의 의도하는 바를 알아야겠죠. 그들이 뭘 원하는가를. 그런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마케팅의 변화가 뭘 의미하느냐? 고객은요, 빠르게 움직이죠. 내가 주는 것보다 누가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글로 갈아타요. 치사하죠.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늘 홍보에 목말라 있습니다. 예, 목말라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SNS 하기를 꺼려해요. 왜? 귀찮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지금 조금씩 귀찮아지고 있는데 나이가 젊으면은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는데 나이가 40대, 50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블로그 쓰기도 귀찮고 다 귀찮아해요. 이 나이에 뭔 짓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고요. 근데 오늘 배우시는 거 이것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제품인데 알릴 곳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제품을 팔고 있는데 홍보해야 되죠. 알려야 되잖아요. 어디다 알릴 거죠? 전단지 인쇄해요? 스티커 만들어요? 심지어 삽지 집어넣어요? 5개 광고해요? 휴스막 달아요? 근데 비용 많이 나가잖아요. 5개 광고에 비용 많이 나가잖아요. 현수막 정도, 전단지 정도. 근데 그 과연 몇 명이나 볼까요? 근데 내 제품이 필요한 사람한테만 전단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거잖아요.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예. 우리 사업자분들이요, 내 좋은 제품을 알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비즈니스는 잠자는 동안에도 24시간 자동으로 마케팅이 굴러가서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그런 것들을 뭘로 한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제가 추구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대표님 늘 이걸 하셔야 돼요. 왜? 바쁘잖아요. 매일 블로그 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걸 미리 만들어 두고 자동으로 뿌리셔야 돼요. 그런 마케팅이 쉽습니다. 사업자에게 간 절실한 거는 이거죠. 어디에 어떻게 알리느냐. 어디에라는 장소죠. 플랫폼. 어떻게는 컨텐츠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예, 계란과 닭이에요. 컨텐츠가 있다 그러더라도 알리려면 곳이 없으면 안 되죠. 예, 근데 플랫폼이 있다 그러더라도 컨텐츠가 없다. 그 무용지물이잖아요. 둘 다 같이 가야 됩니다. 플랫폼, 네이버나 구글, 홈페이지 이런 것들 내 컨텐츠를 알릴 수 있는 장소 말하는 거고요. 컨텐츠, 내 머리에서 나온 나의 글, 나의 이미지, 나의 영상을 말하는 거죠. 컨텐츠를 만들어서 플랫폼에다가 뿌리셔야죠. 내 타겟들한테. 그리고 컨텐츠는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내가 받은 컨텐츠를 과연 구독자들이 좋아하고 있을까? 라고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러고 있나? 근데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내가 만든 컨텐츠에는 분명히 광고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걸 내가 소비자들이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예, 제품 자랑만 하고 있지 않나요? 뭐 타 경쟁사에 비해서 뭐가 추가가 됐고 그래 좋다 이런 식의 내용들, 회사 자랑, 뭐 3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그런 것들 내가 볼 때 어떠세요? 좋지가 않을 겁니다. 고객한테도 큰 정보가 없어요. 당시 소비자라 그러면 과연 좋아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컨텐츠는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 같아요. 예, 그러지 말자고 이제부터는. 재방문 안 하죠. 왜? 홍보성이니까. 자, 이거 한번 제가 페북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광고입니다. 페북 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여기에 스폰서라는 게 있으면 광고잖아요. 이 사람 개인 이름으로 광고한 겁니다. 이게 페이지 이름입니다. 개인 이름이 아니라. 혈당 관리에 도움받고 있는 식품이 있는데 선착순으로 무료 체험한대요. 500명한테. 검진 받았을 때 혈당 높게 나왔대요.
혈당 관리 해야 된다고 의사가 말했대요. 그때부터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럽니다. 검사 받을 때는 공복에 116이었는데 이 먹고 나서는 정상 돌아왔대요. 이거 사먹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근데 혈당 수치가 내려갔대요. 자기 경험담식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의사가 병원 약이 아닌 건강식품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추천해 줬대요. 그 약이 지금 정부 지원으로 32분에 체험하고 있대요. 선착순으로 1000명 받을 수가 있대요. 참가해보래요. URL을 남긴다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좋아요가 400개, 댓글이 무려 100개, 공유가 126회입니다. 이거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네 정보 줘. 연락할게. 그게 나오겠죠. 고객의 DB를 얻는 광고입니다. 체험한 것처럼 말해가지고요. 또 하나 해볼게요. 언제나 내 몸이 건강한 줄 알았대요. 6개월 전에 건강검진해서 당뇨 직전이래요. 혈압과 당뇨, 협병증 얘기 들으니까 무서웠대요. 이래도 안 되겠다 해서 건강관리 신경 썼더니 좋아졌대요. 젊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걸 줄 테니까 한번 해보래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좋아요가 207개. 요 뒤에 뭐가 나올까요? 이거 누르면은 예, 네 정보 줘. 이름 써. 핸드폰 번호 써. 이메일 써. 연락할게. 이런 모든 광고가 고객이 필요할 만한 정보를 주고 고객 DB를 얻는 겁니다. 저희 중에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보험을 하신다 그러면 보험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에 맞는 이런 메시지를 써서 이거를 광고하는 겁니다. 페이스북 타겟팅 광고로. 그러면은 그 보험에 있는 내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본인의 데이터를 줄 겁니다. 전화번호를. 왜?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이게 비즈니스예요. 1000명, 100명이 아니라 10명이라 그러더라도요. 10명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고 10명의 DB를 받으시면 돼요. 그 10명이 50명 만들어주고 100명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게 지금의 마케팅이에요. 지금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광고 여러분들은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나오잖아요. 신청서,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때 정보를 주잖아요. 왜? 이게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고객들이 기꺼이 본인의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메시지? 이 글을 보는 사람이 필요하게끔 하는 그런 메시지가 중요한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감성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감성을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글로써. 어떤 방법이 있을까? 네. 혹시 들어보시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마케팅, 인바운드 마케팅이 있습니다. 세상의 마케팅은 두 가지예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그럼 이게 뭐냐? 아웃바운드는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알리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브랜드 알리기 위해서, 제품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광고라는 걸 합니다. 왜? SNS나 블로그나 그런 거 유입이 안 되니까 광고하는 거겠죠. 광고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TV 광고, 라디오 광고, 잡지 광고, 오개 광고, 신문 광고, 언론사 홍보 광고, 전단지 광고. 이 모든 게 다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특정 타겟팅을 지정해서 하는 광고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겐가는 그게 스팸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마케팅은요. 자본이 좀 있는 회사들이 하기가 좋은 그런 방식입니다. 자본으로 때를 부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1인 사업자분들은 비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바로 인바운드라 그럽니다. 즉 고객의 니즈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블로그 같은 거,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5월 달에 5월 달이라고 예를 든다 그러면요. 5월 달에 필요한 게 부모의 날 있잖아요. 어버이날. 그럴 때 부모님 건강식품이 필요하다. 그럼 누군가가 네이버에 칠 거예요. 건강식품을. 이거 쳤을 때 내 블로그가 검색이 됐었어. 그럼 나한테 클릭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 키워드가 필요해서 치고 들어온 거죠. 이건 비용이 추가돼서 나간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유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가닉 도달이라고 합니다. 오르가닉 마케팅, 유기적인 도달. 돈이 안 들어갔죠. 또 누군가는 강남에서 영어 학원이에요. 이걸 쳤는데 우리의 학원에 홈페이지가 보여. 클릭했더니 좋은 정보가 있어. 그래서 자기도 들어왔어. 이렇게 고객의 니즈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유입된 마케팅을 인바운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아웃바운드가 아니라 인바운드입니다. 왜? 고객이 필요해서 나한테 유입된 거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내가 블로그 했습니다. 블로그에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보고만 나갔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부모님에 대한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가 이 블로그 안에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포스팅에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요. 이 고객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폼을 만들어 놔야 돼요. 제 것처럼. 이름 뭐세요? 이메일 뭐세요? 전화번호 뭐예요?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적어주신 그 정보로 문자나 메일을 보내드릴게요. 정기적으로.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정보를 보내줄 겁니다. 즉 홈페이지를 하든 블로그를 하든 인스타그램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글로 나한테 유입된 고객들을 떠나보내지 마시고 그들을 붙잡아야 돼요. 뭘로? 미끼로. 미끼가 뭐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정보를 줄 테니까 네 DB를 줘. 그래서 항상 그 포스팅 페이지에다가요. 폼을 만들어 놔야 돼요. 구독 폼 같은 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구글 독서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폼도 있잖아요. 그 양식을 만들어서 포스팅마다 집어넣으세요. 근데 여기에 뭘 해야 되느냐? 그 DB를 주자마자 그 사람한테 뭐 감사하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낼 수 있도록 세팅해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일 보낼 메시지를 또 만들어 놔야겠죠. 이거를 마케팅 자동화라 그럽니다. 쉽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교육보험을 하고 있어. 교육보험 하고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거에 따르는 정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런 부모들이 내 컨텐츠를 보러 들어왔는데 보험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겠대. 그럼 고객이 필요한 거라 그러면 기꺼이 나한테 데이터를 줄 겁니다. 근데 대비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는요. 고객에게 필요한 거를 주시고 그 사람한테 좋은 DB를 얻는 게 가장 필요할 겁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는데 이거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만약에 머리보다 돈이 더 많으면 아웃바운드에 집중을 하시고 근데 만약에 돈보다 머리가 좋으면 인바운드 하셔야겠죠. 돈이 많으면 막 뿌리시고 돈이 없으면 머리를 쓰시고 근데 돈도 없고 머리도 안 좋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노가다 하셔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마케팅은 제품의 싸움이 아니고요. 인식의 싸움입니다. 내 제품이 고객한테 어떻게 인식되느냐 그거를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은 제한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한이 없는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객한테 제안할 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 준비한 거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제안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만 골라내시면 돼요. 내 제품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버리시고요. 받아들일 사람만 골라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타겟팅입니다. 그런데 제안을 할 잠재 고객은 있는가? 그리고 잠재 고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고객이 내 브랜드를 어떻게 알까?
인식되는 브랜드가 있나요? 제가 세 가지의 예를 들어 드릴 겁니다. 도미노 피자 아시죠? 예,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도미노 피자도 그 미국에서 그냥 가맹점 하나가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근데 그 대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미노 피자를 알릴 것인가 라고 캠페인을 만들었는데 그 캠페인이 이거였습니다. 30분 안에 배달해 드립니다. 미국인의 머릿속에는요 이겁니다. 집에 왔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나가서 먹기 싫어.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도미노 피자는 주문만 하게 된다 그러면 30분 안에 따끈한 피자가 온대요. 내 앞으로. 편하잖아요. 따끈한 피자가 온다 그러니까 30분 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그런 브랜드가 도미노 피자입니다. 지금 되게 큰 브랜드로 성장한 기업이고요. 페덱스도 아시죠? 배송회사. 이 회사가 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 캠페인이 뭐였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에는 배송해 드립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인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날에는 제품이 거기 있을 거야 라는 캠페인이 먹혔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회사가 페덱스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질레트 면도기 아시죠? 질레트 면도기는 뭘 했냐면요 이걸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한테 면도기를 무료로 주겠다. 이거를 제안했어요. 누구한테? 국방부한테. 내가 면도기를 당신들한테 팔 건데 이건 하나도 안 붙일게. 원가에 줄게. 그래서 딜을 성사시킨 겁니다. 그래서 원가로 군인들한테 뿌린 겁니다. 면도기를. 근데 군인들이 전쟁 끝나고 제대하잖아요. 그럼 내가 군에 썼던 면도기가 질레트였잖아요. 그걸 구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업들은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고객이 진짜 불편하고 필요할 만한 것들을 제안을 해서 성공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기업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들의 경우에도요, 내 고객들이 필요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객 DB를 얻으시면 돼요. 고객들은 우리를 어떻게 알고 찾아올까?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오프라인, 지나가다 매장에 들른 고객, 현수막, 전단, 스티커, 또 스트리트 프로모션이 있죠. 활 쏘고 뭐 준다고 쓰라 그러고. 온라인 홈페이지, 지도 검색, 블로그, 카페, 지식인, 검색 광고 마찬가지가 있고요.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DB를 이제 고객을 우리를 이제 안다는 거죠. 그다음 잠적이 어떻게 모을 수가 있나?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 잠적 고객 DB를 얻을 수 있는 거, 매장 방문자, 명함, 페이스북 스폰서 광고,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란, 쇼핑몰 회원가입란, 카페도 회원가입. 우리는 여기서 뭘 얻을 수가 있죠? 두 가지를 얻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아니면 이메일 주소. 근데 전화번호는 많이들 주기를 꺼려하죠. 생각보다 이메일을 많이 주는데, 근데 가능하시면은요 둘 다 받는 게 좋습니다. 문자 마케팅이 따로 있고 이메일도 따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오프라인에서 명함을 주고받았잖아요.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명함에 있는 전화 혹은 이메일로 광고라는 문구 없이 그냥 보내시면요 개인정보법에 걸립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재 고객에게 이메일 주소를 얻으시면 돼요. 근데 그냥 안 주죠. 뭘 줘야죠.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1 플러스 1, 1 플러스 2가 아니라 1 플러스 3를 하는 겁니다. 특이하잖아요. 그죠? 관심이 같습니다. 100% 당첨 이벤트. 신청만 해. 다 당첨돼. 혹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강의를 다 들으시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교육비를.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같은 경우죠. 만약 온라인 강좌가 50강좌다. 그걸 다 들으면 환불해 줄게, 수강료를. 근데 실험을 해봤대요. 이런 긴 강좌의 경우에는요, 다 강의 듣는 사람의 확률이 2%밖에 안 나온다 그럽니다. 그 정도야 투자할 만한 거잖아요. 근데 고객들은 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해서 그들의 잠재 고객 DB를 얻으시면 됩니다. 근데 잠재 고객의 DB를 확보할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랜딩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제안이 있었죠. 예, 최신 트렌드 마케팅을 무상으로 해드릴 테니까 정보를 보내달라고. 여러분들이 보신 게 랜딩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짜리. 거기에 뭐가 있었죠? 예, 이런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지역을 써달라. 밑에 뭐가 있었죠? 예, 개인정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체크하시고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 랜딩 페이지예요. 홈페이지랑 다릅니다. 홈페이지는요, 회사 소개예요. 그냥 대문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매가 안 이루어져요.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는 랜딩 페이지라는 얘기죠. 이게 고객 DB가 쌓입니다. 랜딩 페이지가 뭐냐? 특정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1페이지짜리 사이트를 랜딩 페이지라 그럽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노하우가 담긴 책자를 무료로 보내줄 테니까 이 정보 줘. 회원가입하게 되면 이 좋은 정보를 보내줄게. 네 DB 줘. 이 무료 강의 신청을 해. 네 DB를 줘. 이게 다 특정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진 랜딩 페이지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이것저것 많이 하나의 공간에 알리지 마시고요.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서 한 가지 목적 가지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줄 테니까 네 DB 줘.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랜딩 페이지 시대입니다. 마케팅 시대입니다. 잠깐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게 아마 이걸 겁니다. 그렇죠? 화상으로 듣는 2020 최신 마케팅 트렌드, 이런 것들을 무료로 강의할 테니까 이메일 주세요, 이름 주세요, 전화번호 주세요, 지역 주세요. 밑에 박스가 있잖아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거는 고객들이 자기 니즈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에 안 걸립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저한테 보내셨어요. 써서.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받은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메일 받았죠? 성함 받았죠? 전화번호 받았죠? 지역 받았죠? 그럼 저는 이 지역으로 뭘 할 거냐? 제가 이 지역마다 강의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원하는 구성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정보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정보를 줄 만한 그런 좀 콘텐츠가 이 안에 숨어 있나?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 내 제안이 고객 DB를 받을 만한 제안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게 랜딩 페이지 마케팅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세요. 사람들의 기업 마케팅이에요. 또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비슷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제 건데 뭐 좀 컨텐츠를 줄 테니까 당신의 이메일 주소, 이름 줘, 거주지역 보내.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한번 다른 회사 좀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는 어떤 기업 자금을 내가 받을 수 있나 못 받을 수 있나 그걸 내가 알아봐 줄게. 그런 내용의 랜딩 페이지입니다. 이겁니다. 기업 자금을 쉽게 받아낼 수 있는 내가 정보 줄 테니까 네 회사 이름 써줘. 이름 뭐야? 연락처 줘. 어디 살아? 이걸 써주면 내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줄게.
얼마나 필요해요. 기업 자금이 필요한 회사 되게 많잖아요. 근데 쉽게 해준대요. 뿅 간다는 얘기죠. 당연히 내 DB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랜딩 페이지는요, 목적이 뭐죠? 기업 자금을 쉽게 받게 해줄게. 데이터죠. DB를 받는 마케팅입니다. 지금 마케팅은요, 고객의 DB를 받아서 그들을 어디에 가둔다 그랬죠? 가두리 양식장에 가둡니다. 그들한테 좋은 먹이를 줘서 그들을 성장시켜서 그들한테 내 물건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해하셨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거를 자동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마케팅을요. 이런 식으로 랜딩 페이지 마케팅 시대라는 얘기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처럼 이 랜딩 페이지로 나한테 보내주면은 보내주자마자 뭘 가느냐? 감사합니다. 예, 제공해 주신 이메일 혹은 문자로 총 6번의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6번의 자료를 어떻게 해요? 미리 만들어 두고 하셔야 돼요.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우리가 마케팅 자동화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 단계 한 스텝 메일, 스텝 문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 스텝 메일인데요. 철수가 오늘 회원가입했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메일을 바로 보내요. 그걸 미리 내가 세팅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철수가 필요한 거를 그 다음날에 컨텐츠를 보내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그리고 그 이튿날 요거와는 또 다른 좋은 정보가 담긴 컨텐츠를 또 보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세팅해 두는 겁니다. 너는 3일째 가도록 내가 미리 예약하는 거예요. 블로그에 보시면 예약 기능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3일째 이거 가. 미리 만들어두는 거죠. 근데 영희는 오늘 가입 안 하고 내일 가입했어요. 그럼 내일은 이 사람한테 첫 번째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첫 번째 메일 가는 거죠. 감사 메일이.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 메일이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누가 언제 가입했든 간에 그 사람한테는 첫 번째 메일이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가. 이튿날에는 그 첫 번째 메일이 또 가는 거고. 그럼 나는 6번의 컨텐츠를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가입하는 날짜마다 메일을 쏴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내가 할 게 없잖아요. 내가 할 거는 뭐죠? 미리 만들어 두는 거. 근데 그 만들어 둔 컨텐츠가 좋지 않으면 안 되죠. 이거 우리가 스텝 메일, 스텝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 문자도 마찬가지, 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까 앞에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스텝 메일. A씨가 가입했어요. 바로 보내줘요. 이틀 뒤에 또 보내줘요. 3일 뒤에 또 다른 걸 보내줘요. 근데 이 사람이 열어볼 수 있도록 컨텐츠 내용이 좋지 않으면 안 돼요. 컨텐츠가 안 좋으면 안 열어봐요. 수신 거부해버립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보내는 메시지마다 다 다르게 해야 되는데 다르게 보낼 때마다 컨텐츠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안 돼요. 즉 물건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메시지는 실패합니다. 6번의 메일 중에서 4번 정도는 순수하게 100% 정보를 줘야 돼요. 그리고 5번째 정도의 그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보내는 메일부터 홍보 메일 보낸 들어가면은 수신 거부해 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자고요. 여기 있네요. 6번의 자료를 보내는데 반드시 구독자들한테 유용한 주제에 맞는 정보를 보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구매를 강요하는 내용의 메일은 100% 실패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하죠. 왜? 빨리 하나라도 팔려고.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돈을 벌려 그러면은요. 돈을 써야 됩니다. 예. 돈 벌려고 사업하는데 돈을 안 쓰면 안 됩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뭐 밴드,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들어가는 유기적인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유입이 안 되면은요. 돈 스스로도 유입시키라는 얘기죠. 그리고 SNS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래도 타겟들이 아닐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 마케팅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고비는요. 정기적으로 쓰셔야 돼요. 왜?
내 물건을 살 만한 사람들을 타겟팅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달마다 매달 일정액의 금액을 쏘세요. 광고용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광고 하실 때 페이스북 타겟팅 광고 가장 좋습니다. DB 업계도 제일 좋은 게 페이스북 광고입니다. 예, 돈 벌려고 사업하는데 돈 안 쓰고 돈 벌려고요. 무슨 심보죠? 예,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 메일 보낼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광고성 메일을 보내게 된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왼쪽은요 광고성 메일, 오른쪽은 비광고성입니다. 차이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까지 110% 세일 놓치지 마세요. 강남 오피스텔 투자 강의, 베트남 수출 전략법. 근데 이거 볼까요? 여기에는요 앞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있죠. 이메일 제목에 내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요 개봉률이 90% 이상에 나옵니다. 이름 없이 앞에 광고라는 문구 들어간 거는 개봉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답이 나왔죠? 어때요? 내 고객한테 보내는 이메일 혹은 문자에 고객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근데 고객 이름 모르잖아요. 그쵸? 어떻게 알아요? 앞에 말씀드린 겁니다. 랜딩 페이지 보낼 때 고객 DB가 오잖아요. 그럼 그걸 자동으로 내가 감사 메일이 가잖아요. 그럼 자동 감사 메일 보낼 때 제가 세팅하라 그랬잖아요. 그 세팅할 때 이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고객 이름을 달아서 메일 보낼 수가 있고요. 고객 이름 달아서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 게 접근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모든 기업들 마케팅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도 하자는 얘기죠. 1인 사업자분들도. 그래서 가망 고객을, 잠재 고객을 충성 고객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랜딩 페이지 방법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제가 했던 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그 시스템 한 회사들이 있는데 더 많은데 세 가지가 제가 써봤습니다. 이거 뭐냐면 아까처럼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가 게리스폰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일칩이 있고 스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고객의 DB를 받기 위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메일을 보내는 것을 이 세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게리스폰스와 메일칩은 외국 거고요. 스팁은 우리나라 겁니다. 저는 얘도 써보고 얘도 써봤는데 국사를 사랑하자 그래서 스팁을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랜딩 페이지가 스티비 겁니다. 네, 스티비 겁니다. 그래서 스티비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티비입니다. 이게 국내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 보내주셨던 고객 DB를 받는 거를 주소록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까 그랬죠. 6번의 메일을 자동 보낼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메일 메뉴에 오시면 여기에 자동 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DB를 보냈을 때 첫 번째 보내는 1차적인 컨텐츠가 이겁니다. 첫 번째 보내는 거 사업이 안 되는 이유 이걸 한번 미리 봐볼게요. 이런 내용을 제가 미리 써두면은요 여기서 자동으로 발송이 돼요. 그분의 메일로. 이게 첫 번째 이미지예요. 감사 메일 뒤에 나가는 거. 여기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다 정보예요. 왜 매출이 부진할까? 이거 첫 번째 보내는 메일이고요. 두 번째 이게 갑니다. 유입을 늘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입에 대한 말을 제가 써서 이걸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누르면은 유튜브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또 제 카페로 유도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마찬가지죠. 세 번째 보내는 걸 미리 세팅해 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언제 보내라고 세팅할 수 있는 도구, 이거를 마케팅 자동화라 그럽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근데 이건 한 달 정도는 무료고요. 한 달 뒤에부터는 유료입니다. 게 리스폰스와 메일칩은 한 달에 한 5만 원 돈 하고요. 스티비는 3만 원쯤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내 게 좀 쓰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 한 달씩 써 보시고 나한테 맞는 걸 쓰시면 됩니다. 영어 되시면은 게 리스폰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최대 화두는 바로 개인 특성화에 대한 마케팅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개인 페르소나를 설정하신 다음에 그들 설정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자동화는요, 좀 업종이 좀 있더라고요. 피트니스라든가 웨딩업, 영어 학원 같은 거, 컨설팅, 변호사, 유통, 보험, 영업, 와인, 강사, 교육 등 가능합니다. 그 외에 더 많이 있는데 이 정도 업종들이 이 마케팅 자동화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만요. 통계가 있는데요. 물어봤더니 기업들한테 어떤 디지털 채널에 개인화를 활용할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이메일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메일과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메일 마케팅하고 문자 마케팅은요, 이 많은 기업들에 의해서 성과가 좋다는 게 증명된 마케팅 방식입니다. 그거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왜? 증명이 된 방식이니까요. 거기에 중심이 뭐다? 마케팅 자동화라는 거죠. 이건 제 경우입니다. 예. 168명한테 발송했는데 오픈율이 30% 이상이 나왔습니다. 38%. 생각보다 많이 열어봅니다. 왜? 그 사람 원하는 거를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겟팅 하실 때는 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소개하는 이메일은 그 사람 열어봤는데 일주일 지나도록 구매를 안 해. 그러면은 열어봤지만 구매하지 않은 사람한테 보낼 수 있는 메일을 또 보내도록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 쿠팡, 그죠? 쿠팡 로켓 배송 있잖아요. 거기 장바구니 넣었는데 일주일 정도 돼도 내 구매 안 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뭐 날라오죠? 할인 쿠폰이 날라옵니다. 할인 쿠폰이. 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관심 보인 고객을 버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피드백을 해라.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매한 사람한테도 다른 제품 구매할 수 있도록 메일을 보내면 되고요. 그 이유는 재구매 유도하는 거겠죠. 이걸 우리가 퍼널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퍼널 마케팅. 퍼널이 깔때기라는 의미거든요. 깔때기. 많이 벌써 출어내는 것들. 이거를 퍼널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의 기본이자 제일 중요한 게 퍼널 전략이에요. 예. 어웨어니스, 인식, 인터레스트, 흥미, 디자이어, 욕구, 액션, 이런 구매.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마케팅 퍼널이 이런 구조입니다. 인식이 돼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고려한 다음에 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평가가 있고 매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물건 하나가 팔리는 거죠. 이거를 뭘로 한다? 퍼널로 진행을 해보자. 퍼널로 만들어서 자동화 이뤄보자. 예, 그런 의미입니다. 퍼널 마케팅의 핵심은 뭐냐? 당신의 고객만 선택하세요. 당신의 고객만 골라서 그들을 가두리 약장에 가둬서 육성시켜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방식이 우리는 처음 알았지만은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던 그런 방식이고요. 국내에서도 큰 기업과 마케팅 대응사에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퍼널 마케팅을 잘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컨텐츠가 모바일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만들 때도 모바일을 맞는 식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성이 뭐냐? 심플해야 되고요. 새로 본능이고요. 그리고 서론보다는 결론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할 것인가, 정보 줄 것인가. 예, 당신 누구냐? 판매자이지만 소비자라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좀 도움 되셨나요?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비대면 시대에 오늘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